148쪽에 필수예제 12번 봅니다. xy가 실수일 때 이 식의 최소를 구하여라. 자, x는 x끼리 완전제곱, y는 y끼리 완전제곱 만들 거야. 자, 얘네 두 개는 x제곱 마이너스 6x는 반의 제곱 9가 필요하죠. 그래서 9를 쓰고 가로로 묶고, 얘네 둘은 일단 2로 묶으면 y제곱 플러스 2y가 돼. 근데 반의 제곱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쓰고 나서 가로를 닫고요. 그러면 여기 7이 있었는데 일단 7을 쓴 다음에 여기 괜히 내가 9를 썼잖아요. 마이너스 9로 해결을 하고, 여기는 1이지만 전개하면 플러스 1을 괜히 쓴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로 해결을 하면 결국 다 사라지니까 남은 건 이식과 이식이 똑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하면 얘는 완전제곱 요렇게 되고요. 얘는 완전제곱 요렇게 되고, 얘 숫자는 계산해서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 여기 xy가 실수라고 했죠.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인 플러스가 나와. 항상 0 이상인 플러스가 나와. 그럼 이 전체적으로 이 식의 최소가 될 때는 얘가 0일 때가 제일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 남은 건 마이너스 4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4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x가 3일 때 0이 되니까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답은 결국 최소는 마이너스 4만 적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6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이런 식으로 x제곱 앞에 y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걸 마이너스로 묶자. 근데 x는 x끼리 할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4x만 마이너스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다? 근데 반의 제곱으로 플러스 4가 필요해. 가로를 일단 닫아요. 그 다음에 y제곱과 6y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6y가 되지. 반의 제곱 9가 필요해. 일단 쓰고 가로 닫아. 그럼 마지막에 있던 숫자 마이너스 11을 적은 다음에 여기에서 괜히 쓴 거 마이너스 4를 썼잖아. 그럼 플러스 4로 해결하고, 마이너스 9를 썼잖아. 플러스 9로 해결하면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아. 자, 얘는 이렇게 정리되고 얘는 이렇게 정리되고 이 숫자는 결국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은 0 이상인 플러스지만 마이너스가 붙으면 0 이하인 마이너스가 돼요. 0 이하인 음수, 0 이하인 음수 더하기 1을 해. 근데 이 값이 최대가 될 때는 마이너스가 있을수록 숫자가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0이 되는 그 순간 이 남은 1이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 y가 3이 되는 그 순간 남은 1이 최대값일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필수 예제 13번. 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어떤 힌트식을 하나 주어지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2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힌트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 y 대신에 이걸 사용해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이 x로만 바뀌죠. 자, 문자가 두 개 있는 것보다는 문자가 하나 있는 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힌트식을 줄 때는 그냥 대입해서 y 자리에 대입해서 문자 하나로만 바꾸세요. 뭐 x로 바꾸든 y로 바꾸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제 y는 돼 있으니까 대입하기가, 여기다 대입하기가 좋잖아. 대입해버리면 이 식은 다 전개했더니 x로만 이루어졌죠. 요거는 또 얘네 둘만 6으로 묶으면서 완전제곱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식은 얘가 항상 0 이상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소가 나올 거야.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 최소값은 3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181번도 xy가 실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별 얘기가 없죠. 이 식 하나밖에 없죠. 그럼 각자 완전제곱식 바꾸는 거야. x는 x끼리 4로 묶어서 만들고 y는 y끼리 그냥 이거 묶을 게 없네요. 자, x를 4로 두 개만 묶어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인데 반의 제곱 4가 있어서 필요해. 가로를 닫고 일단 쓰고 무작정 쓰고 가로를 닫았어.
얘는 그냥 가로 열고 y제곱 플러스 2y 썼는데 반의 제곱 1이 필요해서 무작정 쓰고 가로를 닫았어. 그럼 마지막에 있는 숫자 1은 그냥 있으니까 적고, 여기서 쓸데없이 4, 46을 내가 더했단 말이야. 바로 빼고요. 여기서 쓸데없이 플러스 1을 했지. 마이너스 1로 해결하세요. 그러면 완전제곱 되고, 여기는 결국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이 식은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 남은 게 최소값이 될 거라고. 얘는 항상 0 이상인 애들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최소가 마이너스 16이더라. 확인 체크 182번. 마찬가지예요. xy가 실수인데 식이 하나야. 그러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제곱하자. 자, 요거 x 두 개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인데요. 반의 제곱 플러스 4가 필요해. 가로 닫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y제곱 마이너스 2y인데 플러스 1이 필요해. 가로 닫고. 자, 이제부터는 암산으로 이제 숫자 쓸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생겼고 마이너스 1이 생겼으니 총 마이너스 5가 생겨버렸어. 근데 나는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고 싶은데, 그럼 플러스 7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암산을 할 수 있으면 합시다. 마이너스 총 5가 생겼는데 플러스 7이 있어야 결론은 플러스 2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바뀌고 요건 요렇게 바뀌고 플러스 7이 있다면, 여기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는 오히려 이 제곱이 0 이상이면 마이너스 붙은 건 0 이하, 얘도 0 이하, 0 이하 마이너스들이 잔뜩 있어. 그럼 이 식은 언제 최대가 돼?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닌 0이 되는 그 순간이 남은 7이 제일 최대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생길수록 7에서 숫자가 깎이잖아요. 그럼 0이 돼서 사라지는 그 순간이 제일 큰 숫자 7이 남는 거지. 그래서 최대가 7이 되는 거야. 자, 확인 체크 183번. 자, 이번에는 힌트식 있죠. y는 2x-1 주어졌잖아. 그리고 이 식의 최대값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문자가 두 개 있지만 힌트식이 있다면 y자리에 그걸 대입하면 문자가 하나로 바뀌죠. 문자가 x만 있을 때 생각이 쉽다고. 이게 다 전개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버리니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오히려 얘는 0 이하인 숫자가 된다고. 숫자가 생길수록 깎이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게 사라지게 하고 남는 그 1이 최대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떤 숫자가 남을수록 깎여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서 아예 사라지게 할 때 이 남아있는 플러스 1이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는 1이다. 자, 비수예제 14번입니다. 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였대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A를 이제 잡았을 때 거기서 수선 내리고 이렇게 반듯하게 긋고 그 점에서 또 수선 내린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이 직사각형은 만약에 A를 이렇게 밑으로 잡으면 넓적하게 나오기도 하고 좀 높게 잡으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기도 하지. 근데 어떤 직사각형일 때 둘레가 길이가 최대로 나오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식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A점 하나를 정합시다. 이 A점이 수선으로 내린 이 B점을 정하는 게 좋아. 얘를 A, 0으로 정해. 여기 좌표가 A였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그거를 여기 이 식에다 대입한 Y값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가 여기 이 큰 A점의 Y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는 A고 요 A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2차 함수는 항상 축이 있잖아. 꼭지점의 X좌표. 그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축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해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반의 제곱 25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25로 풀리니까 플러스 25로 해결해야 얘가 아무것도 없어지죠. 처음에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이렇게 바뀌니 얘는 5,25였어. 지금 중요한 건 5,가 중요해. 축의 방정식이 x가 5구나. 5를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 대칭이구나.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를 BC의 길이를 구할 때 여기 5까지만 구했으면 5에서 A를 뺀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랑 이 오른쪽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BC의 길이는 여기가 5고 여기가 A니까 5-A 요 길이를
두 배 한 게 바로 BC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10-2일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당연히 요 y좌표가 이거니까 그 길이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겠지. AB의 길이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BC가 두 개 있고 AB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두 배 하고 이거를 두 배 해서 더하면 둘레죠. 그걸 다 전개해서 정리했더니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숫자가 생길수록 이게 숫자가 깎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사라지게 하는 그 순간, 얘가 0이 된다면 다 사라지고 남는 52, 이 52가 최대값이 될 거란 얘기예요. 아, 여기가 안 보였네요. 자, AB랑 BC를 잡았죠. 그럼 둘레는 다시 이 BC를 두 배 한 거, BC를 두 배 한 거, 그 다음에 AB를 두 배 한 거, 그거를 이제 더한 게 둘레죠. 둘레를 다 전개해서 정리한 이 완전 제곱식에서 최대값은 여기를 0으로 사라지게, 여기 마이너스가 있을수록 깎이니까 여기를 0으로 해서 사라지게 하고 남은 52가 최대일 것이다. 그래서 최대값 5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체크 184번. 자, 거기는 뭐 문장이 되게 길지만 중요한 건 이거야. t초의 높이 y가 있는데 y는 이렇게 구해 하고 식도 주어졌어요. t의 범위까지 알려줬어요. 그럼 이제 이 식에서 그럼 높이의 최대값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결국 높이가 y니까 y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겠네. t의 범위 이 안에서 y의 최대값을 구해자.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꼭지점식으로 바꾸니 t 3,45죠. 자, 이거는 y하고 t니까 x축이 아니라 t축, y축 그린다고 했지. 꼭지점은 3,45, 여기 마이너스 5니까 위로 블록 그렸죠. t에서 0에서 6까지 끊어요. 얘가 3이니까 여기가 정확히 6이겠지. 이쪽이 0, 6 대칭이니까. 그래서 0에서 6까지 끊으면 이 안에서 바라봐. 제일 높은 곳이 꼭지점이네요. t가 3일 때 y가 45였죠. 그러면 그게 바로 최대값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높이고 미터잖아, 단위가. 그러니까 최대가 45m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별거 아닙니다. 식이 주어지면 그 식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쉽다. 확인 체크 185번.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은 40이고 높이는 20이래. 이 안에서 이제 직사각형을 잡을 거.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길쭉하게 잡기도 하고 좀 좁게 잡기도 하고 직사각형은 여러 개로 잡힐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생긴 직사각형이 넓이가 최대야 이런 거지. 그럼 이제 내가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로를 x라 하고 가로를 그냥 y라고 일단 정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XY에 관련된 어떤 식이 있어야 넓이를 찾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식이 있나 가만히 보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두 개 나오면요.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았구나. 물론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닮았어. 닮은 게 많이 나오지? 닮은 비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찾아보자는 거야. 지금은 얘가 세로가 x면요. 요 위쪽에 남은 게 20-x고 여기가 아까 y였으니까 여기도 y가 똑같지. 그러면 요 조그만 삼각형 있잖아. 요 조그만 삼각형 여기다 그렸어. 높이가 20 빼기 x, 밑변이 y인 그런 조그만 삼각형과 원래 큰 삼각형 있지? 그러니까 높이가 20이고 밑변이 40이었던 원래 큰 삼각형. 걔네들이 닮았겠죠. 그죠? 봐봐. 이 조그만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 닮은 거 맞죠?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보자. 자, 얘네들이 닮았는데 지금 얘는 이제 높이와 밑변이 얘는 1대2잖아, 약분하면. 그럼 닮았으면 얘도 1대2여야지. 그래서 20-x 대 y는 20-대 x 대 y는 물론 20대 40 해도 돼요. 근데 그걸 약분한 1대2일 거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1대2야 하고서는 이제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곱한 y는 얘네들을 곱한 40-2x와 같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쪽에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세로는 x고 가로는 y지? 그러면 이 빗금진 부분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y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아까 이제 관계식은 하나 찾아냈고 넓이를 구하는 식은 세로와 가로를 곱한 그냥 xy예요. 단순하게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는 xy의 곱. 그런데 지금 찾아낸 관계식 y는 40-2x 있잖아. 이거를 y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그냥 xy 두 개 있었으면 이거를 최대를 어떻게 구하나 고민됐는데 이거를 대입하는 순간 식은 x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놨을 때 여기가 제곱 완전제곱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면 숫자가 계속 깎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오히려 0이 돼서 사라져야 남은 숫자 200이 최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최대값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x, y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 식은 결국은 200이 최대값이니까 결국 넓이의 최대값이 200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단위가 미터면 2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식을 세워가면서 물어본 게 무엇인가, 빗금친 부분의 넓이, 그럼 가로와 세로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x, y를 정해놓고 그런데 x, y가 넓이긴 한데 x, y만 딸랑 있으면 최대를 구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식을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걸 가장 쉽게 만드는 건 삼각형의 닮음. 요 조그만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았구나. 얘가 20-x 대 y가 20대 40과 똑같겠구나. 그런데 20대 40을 약분한 건 1대2니까 1대2랑도 똑같구나. 이렇게 해서 푼 관계식 있죠? 요 관계식을 여기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한 후에 최대값을 구한 겁니다. 여기까지.